저희 일단 시간 관계상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데이빗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좋은 날씨인 날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팜플렛 한번 잠깐만 보고 시작해도 될까요? 네. 저는 일단 1등급 1등급을 만든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요. 고등 입시 영어에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은 딱 맞닥뜨리게 될 고등 내신 형태, 그 다음에 수능 모의고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독해, 그리고 어법, 그리고 어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커리큘럼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성남외고등학교 영어과를 졸업했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의 이런 경력은 이렇게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렇게 졸업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일단 삼성전자 반도체라는 곳에 가서 일단 인사팀에 근무했는데, 여기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일과 다른 일이구나라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했던 일은 20살 때부터 이제 학생들 이제 과외하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 파트타임도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교생 실습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일이란 게 다 이렇게 뿌듯한 거구나. 나한테 이렇게 뭐랄까, 속에서부터 차오르는 그런 에너지를 주는 게 이런 일이구나. 그러면서 경제적 생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느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회사에 딱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동력 같은 게 느껴지지도 않고, 역시 사람은 맞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다시금 깨닫게 되어가지고 이제 사직서를 쓰게 됐죠. 그래서 사직서를 쓰게 됐는데, 딱 이렇게 사직서 쓰면 이제 사직 이유 같은 걸 이렇게 딱 써야 되잖아요. 딱 이렇게 5글자를 제가 썼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썼냐면 이제 경로 재설정 이렇게 쓰고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정상호학원 이런 데에서 이제 중등부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치동에 있는 베리타스 S 학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고등부 내신과 그 다음에 수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리타스 S 학원에서 고등부를 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고충은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진선여고 학생들 대상으로 내신을 대비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내신을 하려면은 한정된 시간, 주 1회 보통 하잖아요. 주 1회 보통 6+1 해가지고 7회 안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대비해야 되는데, 그걸로 막 턱도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뭔가 기본적인 근본적인 어휘라든지 아니면은 어법 지식이 없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부터 이제 내신 수업 같은 경우는 기초 지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바로 예상 문제에 들어가고 그에 대한 풀이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예상 문제를 만들고 그거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너무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효율적으로 가지 않으면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운데, 이제 앞에 있는 친구들 중에 아주 많은 친구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냐면은 기본적인 그런 어법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풀이로 위주로만 가니까. 근데 저도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어법 지식부터 탄탄하게 가게 하고 싶어도 이게 시간이란 게 너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양가 감정이 느껴졌어요.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도 뭔가 너무 바쁘고,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시간 내기가 어렵고, 그치만 진도는 나가야 되고, 그래서 너무 답답함을 느껴서 그러면은 내가 이런 답답함을 느끼지 않으려면은 이제 중3 친구들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고등학생 시기보다 영어에 더 투자를 할 수 있고 기본기에 더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3 학생들한테 포커싱을 맞춰서 고등부 대비를 정확하게 하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주 1회 수업만으로도, 주 1회 3시간에서 4시간 수업만으로도 내신에서 충분히 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게 하자라고 하게 되어가지고 이제 CNC 중3 전문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고등 입시 영어를 이제 타겟팅하게 된 이유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그래서 이제 오직 중3만을 위한, 저는 모두 다 중3반입니다. 맡고 있는 클래스가. 그래서 이제 정확한 어법 지식, 폭넓은 어휘력, 그리고 논리적 독해력 3가지 핵심 요소에 기반해서 이제 영역별 목표도 짜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영역별 목표를 지금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매주 친구들한테 제작을 해서 나눠주고 있는
교재예요. 일단 부교재 매주 리딩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부교재가 나가고요. 이게 일주일 분량입니다. 제가 직접 다 편집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다 제가 표지도 디자인도 다 제가 합니다. 표지 디자인 같은 것도 다 제가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총 9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세팅도 해봤고 그 다음에 요거는 Weekly Reading이라는 제 부교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Weekly Grammar라는 교재도 이제 이게 한 주 단위 교재예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물론 여기 있는 안에 있는 내용도 다 제가 직접 다 제작을 다 일일이 한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가 고등학교 때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때 학생들이 어떤 걸 어려워했는지를 잘 아니까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걸 아니까 그거를 토대로 해서 다 자체 제작을 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교재를 직접 가르치는 사람이 만들어야 일종의 어느 정도 혼연일체가 되잖아요. 영혼이 있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시중 교재도 사용을 하지만 자체 제작 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잠깐 PPT 잠깐 한번 보면서 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이제 여기 중3 올라가는 분들 다 오셨으니까 가장 일단 중3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때 고등학교를 준비한다라는 개념이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이 불안한 이유, 왜 우리는 고등학교 내신을 하는 데서 뭐가 떨릴까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고등학교의 첫 내신 시험이라서 그럴 것 같아요. 일단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신 시험 범위가 중학교랑은 완전 다르게 되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레슨 1, 2 개 레슨만 묶어가지고 시험을 내고 그 다음에 변형도 굉장히 한정적으로 합니다. 그 교과서 본문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싣거나 아니면 거의 조금만 바꾸는 수준이죠. 그리고 문법 포인트 같은 경우도 레슨당 2개 꼭지가 나오니까 총 4개 꼭지만 달달달달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는 범위가 바로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교과서는 물론 들어가지만 이제 부교재와 모의고사의 비중이 훨씬 강해집니다. 이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00 중에 한 20에서 30 정도만 비중을 차지하게 돼요. 굉장히 줄어들죠. 왜냐면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변별력을 낼 수 있는 소지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요. 고등학교급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이제 부교재나 모의고사에서 있는 지문을 시험 범위로 하는데 보통 한 번에 30에서 40개 정도의 지문이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이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모의고사 형태의 독해 지문 30-40개가 거의 한 번에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냥 나오지 않겠죠. 또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제 고등학교 내신 시험 유형을 크게 3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일단 독해 객관식 유형, 그 다음에 내신 특화형 객관식, 그 다음에 서술형 주관식.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 시험 유형은요 크게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일단 객관식 독해, 그 다음에 내신 특화형 객관식, 그 다음에 서술형 주관식. 대동소이합니다.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요, 아니면은 광역형 자사고 같은 경우는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일단 독해 객관식 유형 같은 경우 이 첫 번째 유형은 약간 사회적 보장제도 같은 거예요. 그래도 너무 절대적으로 점수가 너무 낮게 나오면 안 되니까 일종의 이렇게 탄탄하게 어느 정도는 그래 이 정도는 맞아야지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순서 유형을 예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정된 지문 30-40개라는 분량이 그래도 꽤나 많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읽어보면은 순서 A, B, C 맞추는 거를 틀리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삽입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한 번이나 2번 정도만 훑어만 봐도 여기 있는 문장이 1, 2, 3, 4, 5번 중에 어디 들어가면 될지는 쉽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일단 사회적 보장제도 안전망 친구들이 너무 좌절하지 않게 내는 문제 유형이고 이제 여기와 여기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변별력을 확보하는 내용인데 보통 어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음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문제 유형이 정말 상당히 난이도가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주관식 서술형이 또 그 다음 제일 높은 난이도인데요. 틀린 어법을 찾아서 고치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이유를 쓰라는 유형까지 나오는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조건부 영작이라 그래서 이러이러한 조건에 맞춰서 이러이러한 어휘를 사용해서 한번 영작을 해봐라 라고 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유형을 정확하게 타겟팅하는 게 저가 가지고 있는 수업의 목표입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유형 정도 급은 이제 친구들이 저의 도움을 크게 받지 않아도 되는데 요 두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아는 사람이 도움을 주면 크게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유형에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면 일단 여기 있는 내용이 그 고등학교 구교재에 있는 원문이라고 하면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를 그대로 내지 않아요. 왜냐면은 암기를 방지해야 되니까요. 그냥 암기만 해서 때려 넣는 거를 기본 실력을 테스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help 뒤에 갑자기 with 블라블라를 추가를 넣으신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far이라는 먼이라는 형용사가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distant라고 해서 살짝 난이도 높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문에 변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형 같은 거에도 여러분 그 학생분들이 딱 봤을 때 낯설지 않게 하려면 어휘가 풍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법상으로도 해석이 무난해야 된다는 거죠. 딱 시험지를 봤을 때 내가 보지 않았던 문장이 딱 등장했을 때도 바로바로 해독이 가능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문법이 4꼭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바로 문법이 전범위가 됩니다. 다 알지 하면서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이거 수업 시간에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해도 이걸 왜 몰라가 되는 게 이제 고등학교인 거예요. 중학교 때는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면 그렇지가 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좀 어려운 유형 서술형 영작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냥 지문이 쫙 나와요. 그 다음에 어디만 보세요도 아니고 찾으세요. 3개를 찾고 바르게 고치고 그 수정 이유까지 써야 10점을 다 맞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원문 그대로 내질 않아요. 이것도 또 변형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책 한 권, 즉 어법이 몇 바퀴가 돌아져 있어야 본격적으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처럼 중학교 내신 준비하는 것처럼 고등학교 준비를 하면 큰일이 난다라는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단순 암기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너무나 방대하면서도 정작 외운다 손 쳐도 변형이 되어버리니까 이거는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걸 제가 너무 절감을 했기 때문에 고등부 내신을 하면서, 그래서 중3 친구들한테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1년이니까 이런 고등부 내신에 철저하게 준비를 시키면 되겠다라는 거를 그런 거를 커리큘럼으로 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내신을 잘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제 우리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구등급제 하에서는 상위 4%는 1등급, 11%는 2등급이었는데 이제 상위 10%까지 1등급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더 치열해진 이유가 뭐냐면은, 왜냐면은 이제 상위 11%가 이제부터 상위 11%면 기존에 2등급을 받았었는데 상위 11%와 상위 34%가 이제 같은 대우를 받는 거죠. 대학교 입장에서는 평가를 할 때, 왜냐면 2등급이니까. 그래서 1등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더욱더 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신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2등급을 받으면은 우리가 소위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서는 좀 많이 평가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려요. 특히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영어 2등급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좀 명문 대학교에서는 많이 불리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의 남다른 고등영어 경쟁력 한번 말씀드려 보면요, 이제 제가 매번 맞춤형 부교재를 친구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제가 직접 다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제가 이제 그 대치동 고등부에 있으면서 이제 출판사와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이렇게 정식 출판 교재도 이렇게 만들었고요.
제 이렇게 본명 김승주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여주면 친구들이 맨날 놀려가지고 그런데 여기 사진도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 책들은 다 교보문고에까지도 입점이 돼 있어가지고 찾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교재 제작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올해 12월 출간 예정으로 해서 개정 문법이랑 독해책을 이렇게 출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제가 연구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우리 그 CNC 학원에서 또 이렇게 있지만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이제 온라인 강의를 같이 찍고 있어요. 고등 온라인 강의를.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이제 매주 1회 정도는 제가 복습 강의를 제가 요 노하우를 이용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복습 강의를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과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에듀케이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저는 체계적인 커리큘럼 그리고 과학적인 커리큘럼을 굉장히 중시해서요. 항상 6주간 커리큘럼을 먼저 제작을 해요. 그 다음에 그 6주간 커리큘럼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번 주죠. 이번 주에는 문법 시간에 이렇게 관계부사 나갔고 독해 시간에 어법을 나갔습니다. 실제로 나갔고.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학생들이 내가 어떤 공부를 하겠지라는 것도 다 머릿속에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짜버리면은 만약에 제가 시간적으로 부족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온라인 강의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다 영상을 찍어서 친구들한테 보냅니다. 어차피 이 부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 다 부교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교재에 있는 자료와 맥락과 똑같은 흐름이 똑같기 때문에 충분히 인간과 같이 학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친구들도 그렇게 학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짜져 있지만 밀리지 않도록 제가 다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데이빗 영어 커리큘럼만 잘 따라온다면 이제 내신 1등급은 나의 것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데이빗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거니까요. 네, 여기까지 간략하게 제 커리큘럼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오늘은 본격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게 공개 강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데이빗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눠드린 요 교재에 저희 무관한 문장 찾기라는 거 일단 원래 한 번 수업할 때마다 4문제가 나가는데 오늘은 일단 한 문제 나가고 그 다음에 어법 문제도 2문제 정도 풀어볼 겁니다. 그럼 일단적으로 여기 페이지를 펴시고 나면 이제 수능 독해의 3월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4년 6월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이라는 요 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문제를 한번 제가 시간을 일단 넉넉하게 2분 30초를 한번 드려볼 테니까 한번 요거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요즘 친구들은 이런 문제 푸는구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팩트가 있죠. 소리가. 친구들이 이거 적응 안 된 친구들 맨날 깜짝 놀라는데 저도 제가 놀랐습니다 하고. 혹시 한번 이게 여기 원래 그냥 수업 때는 이렇게 같이 한번 손 들고 맞거든요. 1번 한 친구, 2번 한 친구, 3번 한 친구. 혹시 오늘도 해도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1번 한 친구 있나요? 1번 한 친구. 2번. 오케이. 3번. 4번. 5번. 아, 좋습니다. 아, 역시 좋습니다. 3번이 답이죠. 잘했습니다. 정답률이 너무 높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디자인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PPT 같은 것도 다 제가 만들거든요. 왜냐면 학생들이 이 기왕이면 다운 치마라고 이쁜 게 좋잖아요. 귀엽고 이쁜 거 그래가지고 뭐 이런 캐릭터 같은 것도 넣어보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저희 여기 바로 뒷페이지에 있는 수능 영어 독해 3원리라는 것부터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면요. 일단 수능 영어 독해 지문 같은 경우는 아무 지문이나 갖다 쓰지 않겠죠. 왜냐면 이 지문 하나 가지고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전국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선된 퀄리티 있는 지문만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퀄리티 있는 지문, 논리적인 사람이 쓴 논리적인 글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적으로 이런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지문을 읽으면 아주 도움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개념관 관계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두 개의 개념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대조 관계가 뚜렷하게 등장한다든지, 아니면 유사 관계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원인과 결과 또는 순서, 비교 등의 이런 개념간 관계가 뚜렷하게 제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정형화된 지문 패턴이 보이는데요. 대조적 관점이 뚜렷하게 드러난다든지, 아니면 통설과 반대되는 내용이 나온다든지.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제일 재밌거든요. 저는 통설과 반대되는 내용. 예를 들면 나방이 과연 이렇게 우리가 현관 여름날 밤에 공원 같은 데 딱 가면 가로등 같은 경우 가로등에 막 나방들이 막 이렇게 달라붙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가 나방은 정말 빛을 좋아하는구나. 근데 과연 나방은 빛이 좋아서 그러는 걸까? 아니라는 이론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이런 게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고요. 그 다음에 실험 내용과 결과도 아주 많이 나오고, 문제를 제기했으면 해결책을 제시해야죠. 막 문제만 제기하고 끝나면은 그런 지문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 지문, 논리적 글이라고 여기지 않아서 바로 수능 모의고사 지문에서 채택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쓴 똑똑한 글들은 이런 패턴을 보이는구나 라는 거 인식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줄줄줄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집중하세요 한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접속부사를 사용해서 그런 말을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다가 별칭을 붙여놨어요. 그걸 attention sign이라 그래서 접속부사를 글쓴이가 사용한 이유는, 자, 이제부터 내가 할 말 잘 집중하세요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핵심 포인트가 들어간다라고 해서 친구들한테 강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순적, 즉 논리가 이어질 때는 이렇게 then, moreover, besides가 들어가고, 이제 뭔가 내가 반전, 지금까지 했던 말이랑 좀 반대되는 내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however, nevertheless, yet 이런 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능 영어 독해 같은 경우 이제 총 45문제 중에 이제 18번부터 45번까지가 모두 독해잖아요. 모든 독해 지문에 해당하는 3원리이기 때문에 제가 친구들한테 거의 이제 세뇌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보면 친구들은 또 삼각형이에요 하는데 뭐 매번 설명은 하지 않죠. 그래서 삼각형 보고 갑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한테도 한번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무관한 문장 찾기 유형의 핵심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유형 같은 경우에 무관한 문장 찾기이기 때문에 중심 주제를 찾고, 그 다음에 개념 간 관계에 유의하고 지문 패턴을 예측하며 글을 읽는다라는 스킬로 가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가보면은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유사 관계가 쓰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뭐와 뭐의 유사 관계다라고 느꼈냐면은 저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보면은 자, 첫 번째 지문 보면 자, 오래된 옛 조크가 말하는 오래된 조크가 이렇게 유머가 말하는 것처럼 자, 소프트웨어는 공짜다. 근데 그거의 유저 설명서가 사용자 설명서는 $10,000다라는 이런 조크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조크가 아니다. 지금 이제 현실로서 도래했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소프트웨어이 free이고 그 다음에 지금 반면에 유저 매뉴얼은 $10,000이기 때문에 여기서에서는 지금 뭔가 대조가 나타나고 있죠. 대조 관계가 일단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소프트웨어는 공짜인 반면에 매뉴얼은 비싸다. 일단 이렇게 간략하게 약자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다음 문장 보면은 자, 몇몇의 잘 알려진 여기 high profile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로 잘 알려진이 되겠죠. 잘 알려진 회사들은 지금 돈을 버는데 수익을 얻는데까지 하고 selling이 나왔어요. 자, ing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죠. 자, 뭐뭐 하면서 팔면서 지금 수익을 얻습니다. 뭘 파냐면은 지금 어떤 instruction 이래가지고 이제 지도나 아니면은 가르쳐 주는 거죠. 지도와 그 다음에 뭔가 유료 서포트를 팔면서 돈을 얻는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소프트웨어는 공짜이지만 공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일단 소프트웨어는 공짜로 주겠지만 이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지도나 사용 방법은 이제 팔겠다라는 방식으로 잘 알려진 회사들은 그렇게 지금 수익을 얻는다라는 거죠. 이게 그대로 적용된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코드의 사본은 공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being mere bit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지금 분사 구문이 잠깐 삽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로 지금 부사절로 나타낼 수 있냐면은 being mere bits 같은 경우에는 since it is mere bits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왜냐하면 이것은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것은 the code of the copy of code니까 그 코드의 사본은 단지 비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코드의 사본은 공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 소프트웨어는 별로 만들어내는데 돈이 별로 들지 않으니까 공짜로 뿌리는구나 라는 거 계속 이어가서 말하고 있죠. 자, 이런 일련의 공짜 코드들은 지금 너에게 가치가 있어지게 되는데 단지 뭐를 통해서만 only through support and guidance라 그래서 서포트와 가이던스가 있어야만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유료로 판매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관계가 일관되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소프트웨어는 공짜지만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인스트럭션이나 가이던스나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고가다 또는 유료다라는 논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많은 a lot of medical and genetic information. 자, 많은 medical과 그 다음에 유전자 정보는요 will go 갈 것이다. 이러한 경로를 갈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향후 몇십 년 안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은 요 소프트웨어과 유저 매뉴얼 간의 관계가 뭔가 지금 의료나 아니면 유전자 정보에서도 그대로 유사 관계로 있을 거다라는 게 유추가 가능해요. 왜냐면 같은 루트, 같은 경로를 탄다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염두에서 일단 1번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면 지금 당장으로서는 지금 너의 DNA의 모든 사본을 얻는 것은 굉장히 비싸다. 현재는 $10,000래요. 여기서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물론 but과 같은 attention sign 나오면 이 뒤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지만 soon it won't be. 하지만 요 DNA 카피를 전부 얻는 것은 더 이상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이다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뭔가 여기서 이제 이 관계를 하나 더 만들어낼 수 있죠. 유사 관계로서 뭐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데
내 DNA 정보는 굉장히 싸지고 이거를 해독하는 방법은 되게 비싸질 것이다 라는 게 뭔가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유사 관계라고 했던 게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유사 관계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문법적으로 잠깐만 하나 짚고 넘어가면 여기 B가 와줬는데 여기서 B가 하는 역할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여기서 이 B의 역할, 원 B. 네, 해석을 하면 하지만 이것은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것은 getting a full copy of all your DNA가 되겠죠. 은 더 이상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이다가 이 B에 함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B가 함축하는 바는 is very expensive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를 대신하는 동사죠. 그래서 이거는 대동사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하는 역할은 대동사예요. 대신하는 동사. 요게 비동사가 와준 이유는 요게 일반 동사가 아니라 비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비동사로 받아준 거죠. 그래서 이때 B는 대동사 B구나 와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NA 정보 자체를 얻는 건 굉장히 싸질 건데 소프트웨어 가격이 떨어진 것처럼 그러면 이걸 해독하는 건 비싸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와야겠죠. 근데 갑자기 3번 너무 뜬금없지 않나요? 사람들의 개인적인 유전자 정보의 공공에 대한 노출은 갑자기 이제 갑자기 정보보안으로 소재가 싹 바뀌어요. 은 지금 의심할 여지 없이 일으킬 것이다. 뭐를 아주 심각한 법적 또는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여기 완전 갑자기 out of context인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뭔가 너무 생뚱맞으니까 일단 요거 3번 아닌 거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랑 5번만 잠깐 보면은 자, the price라고 하는 건 DNA를 DNA 사본을 얻는 가격은 너무너무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곧 $100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이면은 지금 보험회사가 뭘 제공할 것이다? 지금 보험회사가 아마 무엇 하는 것을 제공할 것이다. 너에게 시퀀스 하는 것을 공짜로 해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명사로 순서라고 쓰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런 식으로 유전학이나 생물학에서 쓰는 말은 뭐냐면은 동사로서 모모의 유전자 서열을 밝히다 라는 동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내년만 되면은 아마 보험회사에서 너의 유전자 서열을 공짜로 밝혀줄 거예요. 자, 만약에 너의 유전자 서열 정보가 공짜가 된다면, cost nothing이 된다면 그것을 해석하는 것, 그러니까 그 유전자 정보가 의미하는 바, 그 다음에 너가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는요 굉장히 비싸질 거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딱 맞네요. 지금 여기 세모에 와줘야 될 건 뭐냐면 그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비싸질 것이다 라고 해서 딱 논리가 나와지죠. 그래서 여기 세모에 나올 말은 뭐냐면 interpretation 해서 이거에 대한 DNA 해석이 여기 매뉴얼에 상응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3번으로 아주 정답률 높게 맞춰주셨고요. 그 다음에 근데 우리가 좀 더 살펴봐줘야 될 건 뭐냐면은 이 독해 지문이 선정된 이유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독해는 아무 지문이나 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개념이 2개 이상이 나왔을 때는 개념 간 관계가 아주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논리적인 글을 사용한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요 지문에 대해서 중요한 어휘 표현에 대해서 공부하는 섹션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지문만 넘어가면 뭔가 머리에 안 남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독해 지문에서 나오는 어휘와 함께 공부할 때 더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그 연계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같이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해볼 건데요. 자, 이게 첫 번째 문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없어가지고 자, 세 번째 문장에 a couple of blank companies가 있습니다.
자, 유명한, 잘 알려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인 표현이 있거든요. 혹시 뭐였을까요? 여기서는 우리 high profile이라고 나왔었어요. high profile이 잘 알려진, 유명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원과 지도. 이 지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guidance라는 표현 썼었죠. guidance. 자, 그 다음에 의료적인, 그 다음에 유전적인이라고 할 때 우리 genetic. 그렇죠? genetic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8번 문장 보면은 이제 법적, 윤리적이라고 할 때 윤리적 이로 시작하는 ethnic이 되겠습니다. 네, ethnic. ethical 죄송합니다. ethical 윤리적인. 자,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는 보험이라는 의미로 insurance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히 순서 내지는 서열이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이런 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서열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시퀀스도 여러분들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DNA 시퀀스라고 하면 DNA 유전자 서열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 나왔던 구문 중에 좀 중요한 구문을 2개만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독해를 할 때 하나를 가지고 다 막 뭐라 그랬죠? 물고 뜯고 하잖아요. 그 잇몸약 광고처럼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지금 여기 구문을 보시면은 자, 그 코드의 사본은 공짜이다라는 우리 주절이 있어요. SVC. 근데 여기에 지금 being이라는 분사로 시작하는 구문이 있죠. 자, 이거는 분사 구문으로 나타낸 건데요. 자, 분사 구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사절에서 시작하지만 이거를 간결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분사 구문을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런 분사 구문을 사용하기 전에 부사절은 어떤 표현이었는지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썼었는데요. 바로 분사 구문 만들기 전 부사절 표현은 접속사 플러스 SV꼴로 만들어준다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 그 유전자 여기서 유전자가 아니라 그 코드의 카피는 단지 비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since it is mere bits 해가지고 접속사 SV꼴로 이렇게 부사절로 나타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삽입된 분사 구문도 잘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표현이 뭐였냐면요. WH 의문사절이 여기에 2번 나왔어요. 맨 마지막 문장에. 그래서 한번 봐보시면 자, 너의 유전자 서열 정보가 아무것도 비용을 치르지 않을 때 the interpretation 그래서 뭐뭐에 대한 해석은이 나오는데 뭐에 대한 해석이냐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와 그리고 너가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너가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해석은 비싸질 것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WH 의문사로 시작하는 명사절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낼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다라 그랬어요. 뭐밖에 낼 수 없냐면 바로 어순밖에 낼 게 없다라 그랬죠. 바로 WH 의문사 나오고 그 다음에 주동. 그래서 우리 줄여서 의주동이라고 항상 그랬습니다. 문법 시간에. 그래서 봤더니 여기 what it means, what you can do about it 해서 의주동 어순 잘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의문사를 이용해서 명사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자, 의문사 뒤에 절이 아니라 이렇게 투부정사 구가 붙어가지고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경우 봤으니까 두 번째 경우도 보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구조 보면은 I don't know what to do. He taught me how to swim. Tell me when to start the project. 같은 경우처럼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까지 우리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의문사를 통해서 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의주동 어순이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 붙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명사 구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잘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를 통해서 자, 이제 고등 내신형 제가 강조했던 거 있죠.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고등 내신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방금 배웠던 지문에서 제가 일부 변형을 가했어요. 그래서 틀린 거 3개를 찾고 바르게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바로 같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너무 딱 봤는데 잠깐 봤는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요. 감동 먹었습니다. 자, 일단 같이 보면 일단 A부터 한번 볼게요. 정오 판단을 하면 몇몇의 잘 알려진 나왔네요. 잘 알려진 회사들은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얻습니다. 하고 여기 이미 본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본동사 더 추가는 하지 못하니까 지금 준동사 형태로 뭐뭐 하면서로 잘 와줬죠. 이렇게 이것과 이것을 팔면서 해서 A는 틀린 게 없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친구들이 이거 paid가 아니라 paying이어야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즉 이거를 paid가 아니라 paying으로. 근데 지금 paid가 맞는 게 뭐냐면 지금 이 suppor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컴퍼니들이 파는 유료 지원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포트는 페이를 받아야 주는 서포트이기 때문에 유료 서포트, 페이를 받아야 하는 대가를 지급받는 서포트이기 때문에 PP 형태, 수동으로 나타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A는 틀린 게 없고요. 그 다음에 E 보면은 아까 전에 제가 강조했던 게 그대로 나왔죠. 지금 보면 The copy of code is free 인데 지금 컴마 해가지고 분사 구문이 삽입이 된 거예요. 자, 이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너무 어색하죠 이 표현은. 그래서 이거는 being으로만 바꾸면 되는데 요거는 분사 구문이 아니라 부사절로 나타내고 싶다라 그러면은 since it is near fits 요렇게 바꿔줘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being을 being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애당초 분사 구문 안 쓸 거야 나는
부사절로 쓸 거야 라 그럴 거면 접속사 플러스 SV 형태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B 틀렸습니다. 이거 다 맞추신 것 같아요. 이거 B 제가 계속 간볼 먹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은 C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a lot of nautical and genetic information will go this route. 이러한 경로를 따를 것이다. 앞으로 있을 몇십 년 동안에 라고 해서 틀린 거 하나도 없죠.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D 보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getting a full copy of all your DNA 여기까지가 주어져. 그리고 이거는 동명사 구이기 때문에 어때요? 무슨 취급해줘야 되죠? 단수 취급해줘야 되니까 수일치도 이쁘게 잘 된 걸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형식 동사고 그 다음에 보어 나왔으니까 잘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but 해가지고 지금 여기 attention sign 있는 다음에 s 그 다음에 won't do 나왔어요. 뭔가 이상하죠? 이 do는 어때요? 이 do도 마찬가지로 대동사 역할을 할 수 있지만 do가 대신하는 동사는 비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죠. 그래서 이 경우를 보면 앞에 거를 살펴봐야 돼요. 앞에 거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여기서 쓰인 동사는 getting a full copy of all your DNA is very expensive죠. 하지만 이것은 곧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와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 do가 함축하고 있는 게 요 is very expensive인데 그걸 대신할 수가 없죠. 얘는 지금 출신 성분이 비동사니까요. 그래서 do를 be라고만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be라고 와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won't가 지금 어때요?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이 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벌써 우리 2개 찾았고요. 특히 고등학교 내신에서 이거 대동사 사용하는 거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잘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년에는 그 내년에는이 나왔어요. 자, and라는 접속사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절을 하나 추가해 줄 수 있죠. SV 구조를. 그래서 봤더니 then the next year 부사 처리해주고 insurance companies will offer 이렇게 해서 SV 구조 잘 와줬습니다. 자, 뭐뭐 하는 것을 제공할 것이다 라 그래서 지금 여기 offer까지가 동사고 그 다음에 to sequence you 너의 유전자 정보 서열을 해독하는 것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죠. 공짜로. 자, 우리 sequence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 일반 용어로는 이게 단순히 순서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이게 동사로서 지금 이런 생명공학이나 아니면 유전학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서열을 밝히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sequence U가 나온 거죠. 당신의 유전자 서열을 밝혀주는 것을 제공할 것이다. 공짜로 이렇게요. 그래서 틀린 게 없네요. 이는 잘 와줬고요. 그 다음에 F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전에 제가 구문 분석에서 엄청 강조했던 게 나왔네요. 자, the interpretation of 자, 해석은 해석인데 어떤 해석이냐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 그래서 문제 내줄 거 하나밖에 없다라 그랬죠. WH 의문사절에서는 의주동 어순. 그 다음에 what can you do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되죠? what you can do로 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와 얘의 지금 순서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what you can do 해서 의주동 어순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나서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 붙여가지고 명사구 만드는 것도 이건 잘 와줬네요. 그래서 지금 F에서는 딱 하나 틀린 겁니다. F에서 요 부분만 고쳐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가 이게 객관식 어법 내신에서 나올 수 있는 문항 요령이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것만 하고 독해 끝내도록 할게요. 수업 공개 강의 수업도 요거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영작 유형입니다. 서술형. 참고 자료. 참고 자료. 푸는 건 아닌 거.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아까 전에 구문 분석에서 분사 구문에 이어서 강조드렸던 WH 의문사절 만드는 거를 가지고 서술형 영작을 냈어요. 자, 지금 WH 의문사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낼 수 있는 거. 두 글자. 그죠? 어순만 낼 수 있죠. 좋습니다. 의주동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처음에는 what it means 만들어주죠. 자, 그 다음에 what you can do about it 해서 의주동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and 다음에 지금 how to use it까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의문사절, 그 다음에 의문사구까지 만들어주는 이런 연습 한번 해봤는데요. 고등 내신 같은 경우엔 요 해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만 보고 맞춰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이거 제공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물론 공부하는 것 중요하지만 매번 중간 기말 공부하는 것처럼 매주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고요. 자, 그리고 제가 방금 이렇게까지가 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 다 뜯어보는 겁니다. 문제풀이를 이제 논리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읽고 해석뿐만 아니라 어떻게 글을 논리적으로 읽을지 첫 번째 같이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서 나온 중요 단어, 어휘 표현 같이 공부했고, 세 번째는 주요 구문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고등 내신에서 나올 수 있는 객관식 어법 유형 대비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서술형 영작까지 대비하는 걸로 지문 하나, 기출 지문 하나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한 번 나갈 때마다 총 4개의 지문을 나가는데요. 지금 이번 목요일날 제공되었던 요 학생들한테 나눠줬던 부교재에는요. 지금은 우리 한 문제를 했지만 이렇게 한 번 나갈 때마다 총 4문제가 나가요. 4문제가 나가서 이렇게 쭉 하는데 이게 한 번 올 때마다 수업을 절대로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문제 정도 같이 하고 나머지 문제는 다 인터넷 강의 형식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남은 빈칸을 다 채워오고 공부까지 해오는 게 숙제이고요. 그리고 과연 숙제를 잘 해왔는지 체크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딩 퀴즈를 보는데요. 그 아까 전에 지금 영작 유형 공부하실 때 제가 제공해드렸던 게 바로 이 리딩 퀴즈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총 한 번 나갈 때마다 4개의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범위는 그 4개의 지문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어 유형의 1번 보시면 여기 article 들어가는 거 딱 느낌이 오시죠? 근데 나머지 2, 3, 4, 5, 6 같은 경우 좀 생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인강을 보지 않았으면 못 푸는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서술형 어법 섹션 오른쪽 넘어가시면 요 1번 우리가 방금 했던 거죠. 그래서 무난하게 하실 수 있지만 2번, 3번은 만약에 인강을 못 들었으면 못 푸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 보시면 이제 객관식 어법 유형 나왔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 있던 지문을 다 변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앞쪽 섹션 여기 어휘랑 그 다음에 서술형 영작 같은 경우는 저도 일단 학생들이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줘야 되기 때문에 어법 여기 첫 번째 어휘랑 서술형 영작은 변형을 하나도 안 내요. 부교재에서 외우기만 해도 공부를 풀 수 있게. 근데 여기 뒤쪽부터는요 다 변형을 시켜놔가지고 아까 전에 저희가 봤던 그 문제 있죠. 요 3-1번 그 이 지문 있잖아요. 이 지문도 달라요. 제가 변형을 시켜놔가지고. 그래서 충실하게 공부할 수 있는지 좀 더 변별력을 확보하는 게 뒤쪽 섹션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확실하게 여기 채점까지 해가지고 결과는 어머님께 송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독해였고 문법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